이게 뭐야? 3D 프린터. 요즘 좀 친다는 형들 3D 프린터 하나씩 있던데 그쵸? 여기 파키스탄에는 바이오 3D 프린터 존재하죠. 굴러다니던 샤프트는 오늘도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최첨단 쇠자 그리고 매직 비스듬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제대로 돌지 않고 삐그덕 소리를 내며 돌곤 하는데 그럼 돌고 있는 우리는 불안정함을 느낄 순 있지만 그쳐 잊지 마세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고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게 인생의 진정한 재미라는 걸요. 준비되어 있는 인생은 우리보다 재미있을 겁니다. 아차, 개소리 하다 보니 어느새 파여버린 샤프트. 옆부분도 쭉 파줍니다. 역시 바이오 스캐너가 달린 제품. 나락갈 뻔했네. 바이오 스캐너가 달린 형님이다 보니 오차없는 완벽한 성형을 해내고 있죠. 계속 쭉쭉 밀어주다가 나사산 생성. 파란색이 없어졌다면 나사산 완성. 야스리 갈겨주죠. 기분 좋죠. 이대로 싸면서 뚫어주다니. 마지막으로 바이오 사포질 갈기면 끝입니다. 근데 이거 트럭 어디에 들어가는겨? 이게 뭐야? 진짜 뭐야 이거?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오늘은 형님들께 정말 큰 돈을 벌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죠. 이 쓰레기 같은 구형기판들이 우리에게 큰 돈을 만들어줄 건데 개작살난 기판이로 탄산나트륨을 갈겨주고 조사면서 잘 섞어줍니다. 재련로에 지옥불 갈겨주고 내부에 숯이 쌓여있죠. 이대로 아까 그 녀석들을 가열해주면 금속은 아래로 슬래그는 위로 분리가 되는데 이 지옥불을 호물낸 바닥에 갈겨줍니다. 냉각된 금속 주조를 망치로 갈겨주죠. 불순물은 끝난 걸로 치면 되겠죠. 재련로를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가열해줍니다. 최첨단 송풍기라니 불타오르겠죠. 뚜껑을 덮는다면 그쳐 산소 공급을 절제 갈기죠. 뚜껑이 열리는 순간 타오르는데 그쵸 이때 잔여 슬래그들이 갈겨지겠죠. 강제로 물을 갈겨주고 최종전에 들어가야 하죠. 망치로 또 갈기는데 그쳐 표면을 정리해주고 세척 갈겨줍니다. 표면을 비벼준다면 그쳐 무거운 입자는 떠나가겠죠. 황산이나 염산을 갈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구리가 갈겨지는데 그대로 통에 넣고 가둬둔다면 사묘막음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끝난 용액 중 상부는 다른 통에 넣어주고 아래쪽에 깔린 녀석들 여과 갈겨주죠. 마지막 남은 잔해를 토치로 갈겨주고 주용에 부어줍니다. 붕사에 넣고 표면을 한 번 더 정리. 8g의 금을 얻을 수 있죠. 얼마야 이거? 이게 뭐야? 헤드마리. 오늘도 평화로운 파티 스탠. 자주 개작살나는 이 엔진 피스톤 헤드를 복제해볼 겁니다. 아주 두꺼운 독고를 사용해 본딩 그대로 헤드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가 가공할 만큼의 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튼 스마트하죠. 베이비 파우더 갈기고 이 녀석을 틀에 가둬버릴 겁니다. 꼼짝 못하겠죠. 기분 좋겠죠. 모래를 채워주고 발맞추가 베이비 파우더로 완벽한 사형 주조를 진행 중인 건데요. 뒤집어 반대쪽도 진행해줍니다. 발맞추가 홀리워터를 갈기기 위한 구멍을 만들어주고 기존 원틀을 제거해줍니다. 외부는 가공이 쉽지만 내부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하고 작은 지옥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대로 스크랩 철들을 모아 지옥불에 넣어주고 잡철답게 불순물 제거, 홀리워터를 갈겨줍니다. 성스럽죠? 전 무교입니다. 한 차례 시켜주고 보름간 방치. 오빠가 날이 졌나 싶을 즈음 찾아오죠. 나쁜 남자답죠. 선반에 올려 처음 끼워준 독고만큼 밀며 가공해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신기한 게 제가 1시간짜리 풀영상을 봤는데 이 구간의 노기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데 편집된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 없는 건지. 진짜 필요 없다면 정신 나가는 바이오 스캐너를 가졌다 볼 수 있는 건데 공격 개시. 이 구멍이 있어야 피스톤에 연결할 수 있겠죠. 선반 위 바이오 사포질 갈겨줍니다. 마지막으로 피스톤 링까지 끼워보면 딱 맞죠. 기맥히죠. 미치겠죠. 팬타스틱하죠. 따봉이죠. 이게 뭐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티 스탠. 트레일러 후륜 샤프트가 개작살났습니다. 절단난 표면을 정리해주고 안쪽을 특히 부드럽게 밀어줘야 하죠. 그라인더로 바깥쪽까지 밀어줍니다. 깔끔하겠죠. 선반에 굴러다니던 샤프트를 갈길 건데 표면 가공. 칩들은 손가락으로 기껏 이쁘게 갈긴 샤프트를 절단해주고 다른 굴러다니던 샤프트를 억지로 끼워 넣어 벌려줍니다. 모자른 길이는 또 굴러다니던 판으로 메꿔주고 용접. 안쪽에 끼웠던 샤프트를 프레스를 사용해 빼줍니다. 새로 제작된 링을 선반에 올려 면가공해줍니다. 깨끗해졌죠? 이제 이 녀석을 개작살난 샤프트 안쪽에 끼워 고정해주고 다시 선반에 올려줍니다. 쪼개진 반쪽도 선반에 올려 그쳐 용접 갈겨야 하죠. 틈이 있다니 이건 바로 개선 용접이라 할 수 있죠. 오바이어 무브는 기맥히죠. 미치겠죠. 팬타스틱하죠. 비드만 대충 정리해주면 끝입니다. 와씨 이걸 들고 가네. 진짜 젊음이 좋긴 좋구나. 따봉.
이게 뭐야? 아니 큰형님 허들 개놈네 진짜로.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납배터리 수리의 A2G입니다. 사실상 이거 보면 납배터리 충전은 끝난 걸로 치면 안 되겠죠. 이걸로 배웠다고 집에서 따라하시면 곤란하니 그냥 사시면 되겠죠. 셀을 빼는데 수량 파악 확실하죠. 셀을 쪼개기 위해 용접면 잘라주고 그리드부터 분리막까지 멀쩡한 게 하나 없죠. 저번에 재생해둔 걸 쓸 겁니다. 양극판, 음극판을 나눠주고 커넥터 표면을 밀어 준비해줍니다. 그리드, 플레이트, 분리막 순서로 올려 준비해주고 이들을 셀 단위로 묶어주기 위해 납을 녹여줍니다. 틀에 넣고 극 단위로 모아주고 와 이걸로 불을 붙이다니 큰형님 허들 진짜 개높죠. 각 셀을 마감해주고 틀에 넣어줍니다. 각각 2V씩 총 12V의 납배터리가 되었죠. 열이 부족할 땐 그쵸. 합선을 일으키면 그만이죠. 모든 셀을 다 연결해주고 중국 케이스이다 보니 단자 부분 정리해줍니다. 잘 맞춰서 새로운 단자를 생성해주고 납배터리를 밀봉해줍니다. 그쵸. 플라스틱은 열에 녹는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죠. 헝겊으로 동시에 식혀주면 끝입니다. 전해액 몰래 넣고 나면 되겠죠 뭐. 이게 뭐야? 형 그거 무서보평파. 그쵸. 아무리 흔들어도 안 서죠. 안타깝죠. 이 녀석을 수리해 볼 겁니다. 사실 이런 애들이 안 서는 이유는 대부분 가스켓이 개작살 났기 때문일 텐데 아무튼 뚜따 해봅니다. 홀딱 벗은 유압제기. 그쵸. 이거 정말 파이프렌치로 갈겨주고 조립의 역순 진행시키죠. 깐 김에 이 녀석도 손봐주면 좋겠죠. 우선 선반에 올려 표면을 살짝 쳐줄 겁니다. 아무래도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 먼지가 아주 그냥 개작살이겠죠. 뚜껑도 작업해주고 그쵸. 고무린 가스켓은 어쩔 수 없이 박스가 야하죠. 속상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낭만한 도만이 낮아졌다고 말하는 것 말곤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가스켓 자리 잡아주고 분해의 역순을 진행시켜주면 됩니다. 커버에 색이 많이 까졌는데 제 이마가 까진 것처럼 형들이만은 잘 지켜지길 바래봅니다. 전 그런 걸로 탈모빔을 쏘는 그런 악마는 아니기 때문인 건데요. 작동이 잘 되니 표면 마감해주고 블루 컬러로 도색해주면 끝입니다. 정치 얘기는 금지죠. 그럼 진짜 끝. 이게 뭐야? 벌레 때문에 개작살 난 거였어? 5평파 트럭계의 엑셀 샤프트가 개작살 났습니다. 그쵸. 벌레가 앉아 무게 배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건데요. 이 샤프트가 여기저기 쓰이는 그놈이죠. 아무튼 스크류째 깔기고 바퀴를 꺼내어 봅니다. 호박통이 달린 녀석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빼주고 동시에 바깥쪽에선 브레이크 드럼 빼주고 있죠. 안팎으로 바쁘죠. 그쵸. 굳이 차동 기어를 들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두고 갈 겁니다. 자, 다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들고 작업장으로 가면 되겠죠. 생각해보면 엑셀 샤프트가 작살나면서 이빨만 좀 나간 거라 비드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쵸. 이가 깨지면 깨진 만큼만 아말감으로 채워주던 어린 날이 떠오르죠. 조금 깨졌더라도 기준치 이상이라면 크라운 치료하는 게 돈 아끼는 거라 치면 되겠습니다. 선반에서 용접 부분 이쁘게 갈아주고 확인용 너트 잘 맞죠. 이대로 다시 현장으로 출동할 겁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수리가 거의 끝나버리다니 이게 큰형님의 힘이라 볼 수 있겠죠. 트럭 아래로 들어가 호박통 달아주고 더블판 스프링 설치, 차동기어 끼워주는데 저 드라이버 어디 거냐. 핑거렌치로 쪼아줍니다. 바깥에선 휠쪽 작업 들어가고 다시 안쪽에서 드라이브 샤프트 연결. 오늘 그냥 안팎으로 정신없죠. 마지막으로 바퀴 끼워주고 제대로 된 샤프트 끼워야 하겠죠. 핑거렌치로 조여주면 끝. 트럭가 항상 행복하고 안전하게 과적해야 한다. 이게 뭐야? 망했네 망했어. 5평파 드라이브 샤프트를 고쳐야 하죠. 와 이게 개작살이 날 수가 있구나. 굴러다니던 샤프트를 선반에 끼워주고 가공 들어가죠. 샤프트로 고치다니 싱크빅은 끝난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표면을 균일하게 밀어주고 이제 조각 들어갈 건데 그쵸. 100% bio control. This is Pakistan. No more thinking. 굵은 녀석 얇아진 것도 서러운데 공격 개시. 그쵸. 이 녀석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발현된 거라 치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돌리고 표면 가공. 와시 이 정도로 공격을 한다니 매우 많이 very 아프겠죠. 돌려 끼워 옆치기 들어가죠. 그쵸. 자세를 바꾸면서 해야 오래 연면 공격 개시 큰 걸로 바꿔 계속 뚫어줍니다. 조금씩 더 가공을 시작하는데 형 너무 많이 판 것 같은데. 못 들은 척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해줍니다. 그쵸. 잘못 파냈을 리가 없죠. 우리 큰형님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라인더를 사용해 마무리 작업 들어갈 겁니다. 모난 곳 파내고 나면 와 이게 진짜 선반하고 그라인더로 만든 거라니 unbelievable이죠. 샤프트 다시 조립해주고 맨은 블랙 방청제 갈기고 나면 끝입니다. 저 먼저 바지 갈아입으러 갑니다. 이게 뭐야? 썩은 이빨 빼기 같은 건가?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저번에 한번 살짝 다루었던 돌산에서 일하는 굴삭기의 버킷입니다. 아직 이빨이 많이 살아있는데 왜 절단하는지 궁금해하실 형님들 많으실 텐데 이 정도 길이면 사실상 사람으로 치면 잇몸만 남은 수준이라 볼 수 있는 건데요. 처음이 얼마나 긴지는 잠시 후면 알게 되겠죠 뭐. 아무튼 썩은 녀석들은 다 빼내고 다시 세워줍니다. 돌을 괴어둔다면 그초 안 넘어지겠죠. 이게 썩어서 빼버린 이빨의 크기이고 이 녀석이 처음 길이의 이빨 크기죠. 잇몸만 남은 거라는 거 이해되죠? 알 수 있죠? 이 녀석 기고충을요. 번호를 매겨주는데 사실 이 녀석 막돼 먹은 것 같지만 자리를 잡았을 때 공작의 꼬리마냥 곱게 펼쳐져 있어 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대로 꼽아주죠. 야하. 뭐 이제 용접해주면 끝입니다. 보통 이렇게 수리해주면 보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임플란트는 반영구인데 부럽겠죠. 이게 뭐야? 부랴.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아차차 트럭이 파업을 갈겼는데 그초 기어박스에 유격을 만들어 오늘 월차를 만들어버린 건데요. 바이오 공구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틈 사이로 마구 쑤셔버릴 수도 있죠. 아프겠죠. 기어박스를 메꿔 리프트로 내리고 꺼내어봅니다. 생각보다 크죠. 각종 바이오 공구를 사용해 이 녀석을 마구 벗겨버릴 겁니다. 가만 보면 참 대단한 게 작은 육각 나사도 잘못 돌리면 야만나서 빼기 힘들어지는데 진짜 잘 빼죠. 그쵸? 이건 쪼아놓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증거라 치면 되겠습니다. 기어 클러스터를 꺼냈죠. 그쵸? 유격이 있는지 대책 없이 돌아가고 있죠. 프레스를 사용해 이 녀석들 분해해줍니다. 여기가 문제였죠. 이제 처리해야 하죠. 선반에 올려 갈아주는데 이거 열풀림 처리 안하고 갈기나 보네. 불이 계속 올라오네 이거. 아무튼 손으로 마무리해주고 어디서 굴러다녔는지 모르는 샤프트 가공. 이건 진짜 불난 것 같은데 소방차 불러야겠는데 이거. 그쵸? 소방차는 다른 차를 세우죠. 그쵸? 야하. 억지 끼우기로 마감. 이번엔 카운터 샤프트를 고쳐볼 겁니다. 표면 가공만 해주면 되는데 이러면 평소보다 얇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만 그쵸? 아까 거기에 끼웠죠. 딱 맞겠죠. 이제 그냥 조립해주면 됩니다. 여기 명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겁니다. 전 먼키 스패너 있습니다. 바이오리프트 핑거렌치. 아주 그냥 바빠 현대사회. 이제 기어박스 설치해주면 끝입니다. 트럭과 변속 잘 넣고 건강해야 한다. 이게 뭐야? 개쩌는 바이오 컨트롤. 오늘도 평화로운 파티 스탠. 그냥 피니언 기어 연장술입니다. 일단 머리가 멀쩡한 피니언 기어를 하나 가공해주고 선반 위 그라인더. 회전하고 있지 않아 섭섭하죠. 그대로 연장할 아랫둥을 가져와 끼워줍니다. 용접으로 둘을 붙여주고 슬래지 제거. 이제부터 개쩌는 피니언 기어 연장술이 시작되는데 그쵸? 바이오 컨트롤 기맥히죠. 미치겠죠. 팬타스틱하죠. 연장할 부위의 각도를 맞췄으니 최첨단 쇠자를 휘어대고 그려주죠. 사실 이 정도 대고 그리기면 못할 리가 있죠. 그쵸? 영상을 끝까지 본 저도 이게 도대체 왜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게 가능한 이곳은 파키스탄입니다. 그라인더를 사용해 진짜로 기어 이빨을 성형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건데요. 잠시 말을 잃은 척 날먹 따봉이죠. 그럼 끝. 피니언 기어 연장술 참 쉽죠. 날먹 따봉이죠. 이게 뭐야? 분명 개쩌는 수리인데 왜 이렇게 가소롭지? 오평파. 벌앤들 하도 갈겼더니 그쵸? 쪼그라들었죠. 그땐 이렇게 살을 올려주면 됩니다. 비드로요. 사실상 아만타디움과 같은 만능 물질인 건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용접을 갈겨주면 그쵸? 이렇게 비드를 이쁘게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건데요. 충분히 살이 오른 이 녀석을 선반에 올려줍니다. 그쵸? 이렇게 둥글둥글 갈기면 그만이죠. 용접 나왔고 그리고 선반에 올려 동글동글한 벌을 갈아주는 분명 개쩌는 수리인데 맨날 굴삭기나 트럭 뚜까 패는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그쵸? 가소롭죠. 아차차 가소롭다니 고장난 RC카 부품 주문이나 하는 자식이 심지어 기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오일길도 맹글어주고 목 부분도 이쁘게 쳐냅니다. 선반 위 그라인딩. 그쵸? 선반이 돌 때 그라인더로 갈아준다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죠. 마치 도자기 굽네 치킨이 먹고 싶죠. 아무튼 이렇게 밀어주다 보면 끝입니다. 아주 맛있는 벌 앤 캔디 완성. 그럼 입 벌려 보실래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수동이었네. 오늘도 평화로운 파티 스탠. 이게 뭐냐고 메일 보냈지만 답장이 오기 전 업로드를 하고 싶으니 그냥 올리겠습니다. 귀러브.
혹은 휠머시기가 쪽 구멍 뚫어 제끼는 걸 보니 아무튼 구멍이 이쁘게 뚫렸으니 선반으로 가져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저를 기다리지 못하게 한 장면이 시작되는데 파티 스탠의 선반은 정말 회전하는 것 빼고 모조리 수동이라는 사실이죠. 내부 마감해주고 마킹 이제 여기에 스플라인을 만들어 볼 건데 저번에 개작살란 녀석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면 최첨단 대구 그리기를 사용해 그대로 재현해 볼 수 있겠죠. 그쵸? 이걸 왜 이렇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겠죠. 그건 바로 100% 바이오 컨트롤로 간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 뭐 클로즈업 해놓고 무슨 이게 수동이냐는 말이 나올까 무섭게 바로 수동 인증 갈겨주죠. 얼척이 없죠. 아무튼 주변 마감해주고 선반에서 빼내면 끝입니다. 따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진짜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형님들? 이게 뭐야? 사형주조로 패스튼 헤드를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쵸? 아주 개작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오평파. 사형주조로 만든 패스튼 헤드가 개작살 나버렸죠. 하지만 이대로 버린다면 여긴 패키스탄이 아닌 건데요. 선반에 올려 멀쩡한 부분을 살려볼 겁니다. 일단 먼저 올라간 녀석은 아랫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윗부분 쳐내고 나사산 생성, 야스리까지 기맥히죠. 미치겠죠. 팬타스틱하죠. 이제 윗등이 괜찮은 녀석을 가공할 건데 이미 아래쪽이 걸레장 마냥 개작살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쳐내면 되겠죠. 그쵸, 손으로도 뜯어지죠. 그대로 절단된 면 가공 갈겨주고 이때다 공격 개시. 이 정도론 부족하기 때문에 라이닝 작업. 이거 근데 굵기를 어떻게 맞춰야 할 그쵸. 노기스 나왔죠. 낭만은 개작살난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내부 나사산 생성, 이두를 딱 끼워주죠. 당연히 딱 맞겠죠. 기운체로 높이를 맞춰줍니다. 바이오 사포로 표면 가공 갈겨주죠. 그쵸, 회전체에 손을 대다니 역시 큰형님 is delicious. 그럼 조립식 패스튼 헤드 완성입니다. 이게 뭐야? 왜 또 딱 맞는 거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이미 거대한 판들이지만 오늘 만들어야 하는 건 더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야 하죠. 강판 롤링 머신에 갈겨줍니다. 큰형님들 총출동해버렸죠. 그쵸, 이 정도 사이즈인 경우 잘못 만들면 작업장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건데요. 붙여놓고 롤링 갈기죠. 아주 정밀하죠.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부분 완성시켜주죠. 이제 내부에 틀을 넣어줄 건데 잔류 응력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서 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라 볼 수 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틀을 제거해주는 것도 아주 기맥힙니다. 용접으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제 파트별로 완성된 녀석들을 하나로 합쳐줄 겁니다. 그쵸, 당연히 아주 딱 맞죠. 일단 대충 이어놓고 보름 이상 방치, 가접한 부분을 제거해주고 이번엔 지대로 용접 갈겨줍니다. 온라인 아다리 기맥히죠. 병원비 청구해야 하겠죠. 반대쪽도 마무리해주고 이제 3개의 파트를 하나로 합쳐주고 또 보름간 방치 갈겨주죠. 이제 내부 틀을 제거하는데 그쵸, 이거 조립식이었다 이 말이죠.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콘크리트 믹서 완성입니다. To be continue. 그쵸, 설치편이 남아있겠죠. 이게 뭐야? 린도 칼리버다. 오늘도 흥미로운 린도 아이스크림. 물을 소량 넣고 수수 설탕 넣어주죠. 그렇게 설탕이 녹고 나면 그 위로 밀크 넣어줍니다. 어우, 밀크 베이스 아이스크림이라니 너무 설레이죠. 버터라는데 믿어야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초콜릿도 조사서 넣어주고 계속 저어주죠. 우리 큰형님 말도 안 되는 아이스크림 틀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함석판으로 만든 것 같은데 괜찮겠죠. 아무튼 가득 채워줍니다. 야하죠. 그대로 아주 큰 김치냉장고에 넣어주고 거대한 막대기를 사정없이 야하죠. 이 녀석이 어느 동안 초콜릿을 준비해 볼 건데 잘게 조사서 중탕을 해주다니 조리법은 유튜브에서 찾은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건더기 추가해주고 잘 얼은 아이스크림을 꺼내는데 잘생겼죠 우리 형. 표면을 살짝 녹여주고 뽑아줍니다. 이거 뭐 완전 린도 칼리버인데 형 근데 왜 벽이랑 색이 똑같은 거야? 의문은 뒤로 하고 2위로 초코를 입혀주면 아주 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완성. 아 발효 아이스크림인가? 큰형님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따봉. 이게 뭐야? 이 상태로 온 거야. 오늘도 평파. 트럭이 아파서 그쵸, 하부가 개작살난 채로 스스로 입고한 텐상 남자라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짐칸을 떼어내고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프레임이 누더기 그 자체인 상태인 거죠. 일단 트레일러 부분 떼어내고 와, 찢어진 청바지는 봤어도 찢어진 프레임은 처음인데 일단 분해를 시작해 봅니다. 뭐 마구마구 대충 조사하는 것 같은데 멀쩡한 건 살리고 진짜 휘어진 부분은 절단해 줍니다. 아니 이미 몇 겹이야 도대체. 프레스를 사용해 프레임을 일부 재건해 줍니다. 절단한 녀석 중 쓸만한 놈들은 다시 살려주고 마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설의 레진 누더기 공법을 시작할 건데
삼겹살도 여기선 한 수 접어야 하죠. 용접으로 이 녀석들을 붙여 길이를 맞춰주고 접합부 그라인딩. 접합부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겹겹이 공법 갈겨줍니다. 오 삼치기인가 이거. 수리를 요청할 때 바퀴는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가 개작살난 채로 박아줍니다. 그쵸, 돈 준 만큼만 수리를 하는 게 수리의 정석이라 볼 수 있는 건데요. 멀쩡한 트레일러 프레임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짐칸까지 올리면 끝입니다. 들어가 건강하라곤 말 못하겠고 잘 살아야 한다. 이게 뭐야, 공격 개시 가자. 오늘도 평화로운 파티 스탠. 수동 선반의 핸들을 바꿔볼 겁니다. 그쵸, 고장난 게 아니라 편의를 위해 바꿔준다니 이 녀석 MG가 확실하죠. 뭐 어디서 굴러먹던 판을 가공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쵸, MG의 강점이라 볼 수 있겠죠. 아주 이쁜 동그라미가 되었으니 그립감을 올리기 위해 내부를 조금 파줄 겁니다. 정밀함 한도 초과, 추가 대출 필요 없다고 선언하고 들어가야 하죠. 왜냐고요? 반대쪽에서도 팠는데 구멍이 안 났거든. 그것도 수동으로. 으아, 공격 개시. 여긴 큰 녀석이 없죠. 애송이들 뿐이라 라이닝 작업 따로 해야 하죠. 그대로 마킹, 휠캡 뚫는 걸로 핸들을 뚫어주고 있죠. 마구 돌려제끼니 물이 자꾸 나오죠. 이거 영상 잘릴 수도 있겠죠. 굴러다니던 샤프트를 하나 주워와 가공을 시작할 건데, 여기서 또 낭만인 게, 실용주의라면 그냥 나사선만 갈기고 끼워주면 그만인데 우리 형들은 곡선의 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선반 위 그라인딩 갈겨주면 끝. 완벽한 선반 무브 핸드 완성. 따봉이죠. 아, 하관 보니까 잘생겼네 이 자식. 이게 뭐야, 견인 해줘야 하죠.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견인고리가 개작살났기 때문에 형 손가락 그거 학시. 아무튼 따봉막 교환하고 수리 시작해보겠습니다. 견인고리의 모양이 독특하기 때문에 고정하는 방법도 독특하죠. 개작살난 부분 그라인더를 사용해 절단해줍니다. 힘없이 잘려나가죠. 직각자를 대놓고 각도를 맞추다니 최첨단 초정밀 직각 완벽하죠. 직각이 맞으니 공격 개시. 이쁘게 파졌죠. 굴러다니던 샤프트 가공 개시. 이 장면이 4 영상에서 9분 정도 되는데 측정도구 하나도 안 나오죠. 이제 뒤집어서 반대쪽 가공시켜줍니다. 그쵸,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죠. 이제 이 녀석 옆으로 돌려 옆치기 들어가죠. 야하, 옆치기니 옆쪽으로 공격 개시. 큰 거 들어가죠. 그쵸, 구멍 뚫어야 하죠. 라이닝 작업해주고 바로 나사산 생성. 그쵸, 편집 기술 아주 기맥히죠. 나사산 아주 깔끔하게 나왔죠. 고정해주는 봉도 가공해줘야 하는데 뭐 그냥 노밖으로 나사산 갈겨버리고 껴버리죠. 딱 맞죠. 이게 도대체 왜 한방에 되는 거지? 억지 끼우기 갈기고 그쵸 끼우면서 높이를 맞추다니 이것보다 정밀한 방법은 사실 없는 걸로 치면 되겠죠. 간극을 비드로 메꿔주고 그라인더로 마감해줍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작업을 할 건데, 그쵸, 이 녀석은 이제 통상적으로 3배 강력한 견인고리가 되겠죠. 배신했구나 샤. 이게 뭐야, 오토바이를 타고 오토바이 휠을 가져오다니 이걸 복원해달라고 하는 중이죠.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여긴 선반이 없거든요. 오평파. 일단 개작살난 휠을 당연히 밸런스 안 맞죠. 대충 펴봅니다. 그대로 틀에 가두는데 틀에도 안 들어가려 해서 열처리 시작하죠. 이제 들어갔으니 본격적으로 비드를 채워볼 겁니다. 합금 소재의 우여이니 합금 소재겠죠 뭐. 그렇게 오랫동안 수리를 다뤘지만 오늘은 진짜 역대급인데 그건 보다 보면 알 수 있죠. 아무튼 비드를 계속 채워나갑니다. 반짝반짝하니 알루미늄 합금인가 싶지만 정체는 아무도 모르죠. 살을 다 채웠으니 다시 한번 밸런스 체크. 왜 맞는 거지 이게? 그라인더를 사용해 모양을 잡아줄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조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얼척없을 거라고 했죠. 조각이 끝난 우열을 한 차례 다듬어주고 방청제 시원하게 뿌려주고 타이어 장착해줍니다. 그대로 오토바이에 끼우고 출발하면 끝. 진짜 뭘 본 거지? 이게 뭐야? 오백허 로드 개멋진데 진짜로. 뒤쪽 과미에 아주 그냥 구멍이 개작살났네. 오평파. 구멍을 메꾸는 가장 현명한 방법. 그쵸, 구멍난 샤프트 갈기면 되겠죠. 규격에 맞게 가공 들어가는데 그쵸, 초정밀 내부 라이닝 갈겨버렸죠. 이제 바깥쪽을 가공해줄 건데 뭐 별거 없죠. 깨끗하게 밀어주면 그만입니다. 이제 구멍에 넣어보는데 좀 작은 것 같은데 그쵸, 용접으로 고정시키면 그만이야 불만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유격은 그냥 비드로 메꿔버리면 그만이야. 메꾸미 공법 기맥히죠. 미치겠죠. 팬타스틱하죠. 슬래그 제거 아주 잘 되었죠. 킹핀도 딱 맞죠. 천생연분이죠. 둘째형 아주 만족스럽게 생겼네. 이 녀석 아주 나쁜 놈이네 이거. 이제 버킷을 끼워줄 건데 그쵸, 러드 운전 수영님도 저처럼 화가 났는지 일 못하게 방해를 갈겨버리죠.
잘생겼다는 건 너무 밉다 이 말이지. 쌤통이다 이 녀석아. 아무튼 핀 끼워주면 끝입니다. 아, 이 녀석이고 돌산에서 일하는 그 녀석이구만. 이거 고생해라. 아프지 말고. 이게 뭐야 다락방이야.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저번에 만든 콘크리트 믹서를 차량에 달아볼 겁니다. 그쵸, 우리가 흔히 하는 레미콘을 만들어야 하죠. 자동으로 돌아가야 하는 레미콘 특성상 차량에 직접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브라켓을 직접 생산 그리고 달고 있는 중이죠. 낭만 한도 초과 추가 대출을 확인해야겠죠. 오늘도 또 잘생긴 우리 한나죠. 이게 뭘까. 완성되고 이젠 콘크리트가 흘러갈 길을 만들어주죠. 익숙하죠. 이 부분 진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주 치밀해야 할 텐데 그쵸. 야하, 최첨단 드럼 드라이브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방치해둔 콘크리트 믹서 달아주죠. 핑거렌치 그리고 먼키 스패너, 부하를 나눠줄 브라켓 설치해주고 동력을 전달해줄 동력부 설치해줍니다. 하나의 엔진, 두 개의 동력부. 그쵸, 이 녀석 바람둥이죠. 녹이 오른 표면 밀어주고 서페이서 올려줍니다. 부분 조립을 진행시켜주고 그쵸, 안에서 짬 때리던 막내 딱 걸렸죠. 슈드를 설치해줍니다. 화이트 서페이서까지 올려주고 하얗게 도색해줍니다. 바이오 프린팅. 그쵸, 이 형님 폰트 업데이트 안 되었죠. 구형 폰트 입력 중이죠. 그럼 레미콘 완성.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겠죠. 이게 뭐야, 금이빨 이쁘네.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트럭이 일하다 피곤했는지 턱을 괴고 있죠. 그쵸, 주행 중 도프트가 또개 작살나서 또 바퀴가 탈락해버린 건데 휠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까볼 겁니다. 다행히 합, 브레이크, 드럼 모두 멀쩡해 보이죠. 진짜 찢어졌네. 오늘은 유압제기에 스크류째까지 안전장치가 상당한데 그쵸, 과적한 게 아마도 돌가루겠죠. 수리를 위해 반대쪽 바퀴도 떼어낼 겁니다. 이제 호박통을 떼어낼 건데 뭐 아주 쉬운 일이라 치면 되겠습니다. 큰형님들의 핑거렌치의 향연, 마치 오케스트라를 보는 듯한 이 느낌. 그쵸, 지금 제가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새벽 2시에 스크립트를 쓰고 있다 치면 되겠죠. 오일 제거해주고 호박통을 꺼내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침대에서 비벼드는 우리 아들처럼 버텨보지만 전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화장실로 끌고 가는 모습 그대로 반영된 것 같죠. 스핀들과 연결된 부분이 작살났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안쪽으로 커팅. 오늘도 굴러다니던 철과는 할 일을 찾은 거겠죠. 필요한 만큼만 잘라줄 겁니다. 잘려나간 쪽 안쪽을 살짝 밀어주고 방금 자른 걸 끼워줄 건데 그쵸, 말 안 듣죠. 맞아야 하겠죠. 바이오 해머 기맥히죠. 미치겠죠. 아프겠죠. 호박통 안쪽도 드레멜로 살짝 밀어주고 가공한 녀석 손으로 잡긴 뜨거운지 아무튼 가져가서 끼워줍니다. 금리가 아주 반짝반짝거리죠. 망치로 갈겨주고 돌려봅니다. 딱 맞죠. 용접 시작하죠. 한 5초 정도 눈을 감고 있는다면 온라인 아다리는 전염될 일이 없겠죠. 이제 이 녀석 다시 툭툭이 타고 현장으로 가서 트럭 하부에 아주 그냥 핑거렌치로 마구마구 만져주며 달아주면 끝입니다. 도대체 몇 인승 아차차 트럭과 늘 건강하게 과적해야 한다. 이게 뭐야. 어우, 댄스 타임.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오늘도 초대형으로다가 신나게 만들어 볼 겁니다. 도르의 원리를 사용해 현저하게 적은 힘으로 둘을 만나게 해주고 그쵸, 용접색에 들어가야 하죠. 롤링머신에 철판을 밀어넣는다면 그쵸, 돌돌 말리겠죠. 덜렁덜렁 아주 좋아. 이제 이 녀석 같은 판을 계속 연결해가며 작업을 이어나가는데 그쵸, 이대로 두면 대각으로 돌아다닐 테니 이 녀석을 달아 이쁘게 굴러다니게 해줘야 하겠죠. 이제부턴 진짜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주는데 판 끼워주고 내부 틀 넣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줍니다. 그쵸, 너무 힘들고 고된 작업이지만 이렇게 멋진 장면이 연출된다니 진짜 멋지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거대한 사일로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끝이 아니죠. 지금 판만 연결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강성을 보완해주기 위해 용접 부위로 밴딩한 철관을 덧대어줍니다. 강직도가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마지막 뚜껑까지 달아주고 갑자기 잘 맹글어 놓고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 그쵸, 사일로는 서있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어야 하죠. 아주 어마무시한 사다리도 달아주고 대구르르 굴려봅니다. 왜죠? 이제 서페이서 발라주면 끝입니다. 최종 도색은 마지막에 뭘 넣을지 결정하면 칠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 만들 땐 크레인 필요 없다 이거지?